반려견이 생후 6개월을 넘기면 보호자들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 개 중성화 수술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멀쩡한 생식 기능을 없애는 수술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인간이 성적 욕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진짜로 느끼는 건데 남성 보호자분들이 특히 수컷 아이들 중성화를 할 때 표정이 정말 안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감정이입을 하고, 하지만 국내의 전문가들은 중성화 수술을 반려견의 필수 조건으로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의사들의 강아지가 안 한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중성화를 해야 하는 이유,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윤입니다.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약 1930년 도심에 인구가 집중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개와 고양이의 개체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867년 뉴욕에서는 거리를 활보하는 유기견이 너무 많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개체 수를 조절한다는 이유로 인간이 선택한 방법은 익사였습니다. 뉴욕의 맨하탄 바로 옆에 허드슨 강이라고 있거든요. 이만한 장에 강아지들이 거의 움직이도 못할 정도로 가득가득 차 넣은 다음에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한 번에 한 50여 마리의 유기견을 이렇게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강에 빠뜨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엔 중성화가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이었을 뿐만 아니라 잔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1950년대 무렵 수의기술의 발달과 인식의 변화로 중성화 수술은 암수 모두에게 해야 하는 것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90년대에는 대대적인 중성화 캠페인과 더불어 안락사 반대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안락사되는 동물의 숫자는 90%가량 줄어들게 됐습니다. 수십 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중성화를 하지 않으면 수많은 의도하지 않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결국에는 무고한 생명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겁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학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행동학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받지 않은 강아지는 나이가 들면서 각종 이 생식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암컷이 임신 가능한 시기를 발정기라고 하는데요. 이 발정 전기에는 자궁의 혈액이 늘어나면서 외음부에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외음부 출혈을 강아지의 생리라고 하죠. 암컷 강아지는 6, 7개월에 한 번씩 2에서 3주간 생리를 하게 되고요. 생리를 하고 나면 자궁 경부가 조금 열립니다. 근데 팬티를 입고 있지 않으니까 생식기 쪽으로 막 세균이 역행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궁 안에 염증이 가득 찹니다. 농이 가득 차요. 말 그대로 자궁에 축농증이 생긴 거죠. 이거는 응급수술입니다. 터지면 복막염, 폐혈증 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대표적인 질환이 유선종양인데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암컷 강아지가 평생 동안 유선종양을 가질 확률, 프랑스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35%나 됩니다. 이 35% 중에서 또 반은 암으로 발전하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강아지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수컷은 암컷처럼 특별히 발정기라는 시기가 없습니다. 발정기를 맞은 암컷 강아지가 내는 페로몬 냄새로 짝짓기 본능이 자극돼서 발정을 하게 되는데,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수컷이 발정난 암컷을 만날 경우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암컷이 수컷을 항상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기에만 올라와도 괜찮다라고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승가 허용기가 아닐 때 올라타면 물릴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승가 허용기면 더 문제예요. 강아지들은 한번 교미를 시작하면 해부학적 구조상 사람이 떼어낼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방송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암컷 보호자에게 원치 않는 새끼를 만들어주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수컷 강아지는 이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본능적으로 집안 곳곳에 소변을 보는 마킹 행위를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다리나 다른 강아지 혹은 기타 물건 위에 올라타서 짝짓기를 하는 것처럼 엉덩이를 마구 흔드는 마운팅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성화 유무와 상관없이 암컷과 수컷 상관없이 모든 강아지들은 마운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성화를 안 한 강아지들은 좀 더 성적인 마운팅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중성화를 한 강아지들은 놀이 아니면 관심 끌기, 개들끼리는 약간의 우위성을 나타내는 행위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운팅이 싫고 허용해주지 않을 거라면 마운팅을 하는 순간 안 된다라고 표현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 욕구가 더 커서 안 된다고 해도 해요. 우리도 안 된다고 해도 하는 거 많잖아요. 걔들도 그래요. 중성화 후에 마운팅의 67%가 호전을 보이고 마킹은 50%, 공격성은 63%가 호전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극도의 행동학적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 맹인 안내견에 관한 연구에서도 중성화된 수컷이 통과 확률이 1.3배 높았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견의 수명이 더 길고 건강하다고 말씀드리면 많은 보호자들이 고환 제거술, 이게 거세, 그렇게 사는 하지만 이런 거부감은 과도한 감정이입에 따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보호자가 번식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욕구를 평생 동안 느끼는 게 반려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문화의 최고 선진국 유럽은 왜 한국이나 미국보다 중성화 비율이 낮을까요? 스웨덴의 경우에는 93%의 반려견이 중성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문화의 차이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반려동물의 수가 인구수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하루에 2번 산책을 해주지 않으면 동물 학대라고 비난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봉쇄령이 내려졌어요. 필수적인 것들을 제외하고는 나오지 말아라. 근데 사진이 하나 떴죠. 강아지를 산책하는 사진이 뜹니다. 그 필수적인 것들의 반려견의 산책이 들어있던 나라가 프랑스예요. 독일의 경우는 반려견을 받아들이기 전에 한 2-3주간의 의무교육기간을 가져야 돼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소 티어하임입니다. 축구장 22개 크기고요. 현재 직원만 한 140명, 그리고 동물 1000여 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려견이 공격적이라면 입마개를 하는데 이 꺼리낌이 없는 인식,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중성화를 하는데 행동학적인 이유를 지워버리는 거죠. 즉, 보호자가 중성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행동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직접 교육, 관리하고 떠안아야 하는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럽은 반려견이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아주 길어요. 어디를 가든 반려견과 함께 하려고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런 반려 문화의 차이가 중성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유기견 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견은 뚱뚱하고 게을러지나요? 중성화를 하면 식욕이 증가할 수 있어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지만 중성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찐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보호자가 올바른 양을 계속해서 급여하면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전생에 한 번은 임신을 해야 건강하다? 그건 사람도 임신을 한 번 해야지 건강한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람처럼 난관 수술도 가능할 텐데 왜 자궁과 난소를 모두 적출해야 할까요? 난관 수술을 하게 되면 난자가 지나가는 길을 차단해서 임신은 막지만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 계속 나와요, 이 여성 호르몬들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행동학적 문제와 의학적 문제들은 모두 호르몬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음낭을 절개한 뒤에 고환만 제거합니다. 수컷의 고환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상대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수컷의 경우에는 고환 종양과 전립선 비대증에 걸릴 확률을 조금 감소시키고 예방이 되게 됩니다. 중성화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 발정 전에 중성화를 할 경우 유선 종양을 99.5% 예방 가능하고요. 첫 번째 발정과 두 번째 발정 사이에 중성화를 하게 되면 92% 예방 가능하고요. 근데 이 세 번째 이후로는 유선 종양의 예방에 효과가 크게 없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컷 강아지의 경우에는 유선 종양의 완벽한 예방을 위해서는 첫 발정 전에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너무 빠른 중성화의 단점은 성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골관절 질환의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된다면 유선 종양의 예방 효과가 92%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발정이 끝나고 한 2, 3개월 후에 수술하는 것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림프에 생길 림프종과 뼈에 생기는 골육종, 요실금,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릴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하지만 발생률을 비교해 본다면 유방암의 발생률이 훨씬 더 높고요. 유방암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유선 종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성화를 하는 게 의학적으로는 훨씬 더 장점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전히 고민되신다면 해답을 줄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생을 마감한 강아지 4139마리의 의학적 기록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성화를 한 강아지의 평균 수명이 1.5년이 더 길었습니다.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 8.2년 정도의 시간으로 상당히 긴 시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첫 강아지를 보내봤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제가 그렇게 울고 힘들어할 줄 몰랐는데 그때 얘한테 계속 기도를 했던 게 하루만 더 살아달라고 였는데 1.5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저는 수의사이고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아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친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성화를 더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대자루에 새끼 강아지 넣어서 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중성화 수술이 더 활성화되고 많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수의사들은 중성화를 하라고 하고 TV에서 어떤 전문가는 중성화를 했을 때 더 안 좋다고 하니 이게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해서 반려견과 보호자에게 모두 행복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